성원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문화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훈민정음 해설사 충북협회에서 방청하여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경제문화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방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상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한 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해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에 대해 심사하고 2024년도 제2차 정례 기간에 실시할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훈민정음 가치보존 및 진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스마트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초정행공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현도 오토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 남궁 유도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 정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송정 근로자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훈민정음 가치보존 및 진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후 나머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역을 위해 밤낮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훈민정음 가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훈민정음 창제 유서가 있는 초정리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진흥함으로써 청주시의 정체성 확립과 훈민정음의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추진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관련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실태 조사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과 한글날 기념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각각의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한글의 뿌리인 훈민정음을 청주시 초정에서 창제한 역사적 사실을 널리 알리고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윤주철입니다. 이상조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훈민정음 가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훈민정음 창제에 유서가 있는 초정리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진흥함으로써 청주시의 정체성 확립과 훈민정음의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위반 및 그 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관련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집행기관의 검토의견과 조문간 용어 통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현숙 의원입니다. 이상조 의원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훈민정음과 이렇게 우리 청주의 초정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역사문화적 가치를 좀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진흥하자라는 의미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굉장히 뜻깊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조금 본 의원은 좀 어느 정도는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목 자체는 청주시 훈민정음 가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 해서 굉장히 훈민정음의 가치를 보존하고 진흥에 대해서 좀 굉장히 폭넓게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제1조 목적에서는 이 조례는 훈민정음 창제 유서가 있는 초정리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진흥함으로써 청주시의 정체성 확립과 훈민정음의 세계화의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얼핏 들으면 이 부분이 좀 사실 훈민정음이라는 거는 점점 더 널리 세계화해야 되는 게 목적이 있는 건 맞는데 이 목적에 초정리에 좀 이렇게 국한돼서 그러니까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 초정에 국한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인 건 맞지만 훈민정음이라는 게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가 관심 갖고 기울여야 되고 힘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초정이라는 한정된 곳, 그다음에 또 역사 문화적 가치라고 국한하는 것만이 좀 제목에 비해서 목적은 갑자기 확 협소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3조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집행부의 의견이라고 해서 그 4조 1항의 강행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임의 규정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행 규정으로 해서 또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에는 오히려 동의를 합니다. 근데 하지만 훈민정이라는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을 이게 우리 청주가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이 과연 우리 예산이라던가 역할이라던가 이런 면에 있어서 이게 역사문화적 자원의 연구, 교육 및 미래개발 콘텐츠 발굴 이런 것들을 좀 시장의 책무로서 구체적이고 좀 강제적으로 규정을 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어서 예산이 그런 게 좀 우리가 담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좀 재정적인 거나 좀 인적 자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수반이 돼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성인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강행 규정처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됩니다라는 가치로서는 동의는 하는데 이게 청주시가 이거를 얼마만큼의 예산으로 어떻게라는 구체적인 것들은 사실 좀 언급이 많이 되지는 않아서 그 부분이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존경하는 정현숙 의원님 의견에 일부 동의하고요. 하지만 이제 훈민정음이 국가유산으로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훈민정음을 우리 청주, 더 구체적으로는 초정에서 창제되고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런 역사적 근거가 훈민정음과 관련해서는 이 초정에서 만들어졌다는 역사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세종대왕이 초정에 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머물렀다고 대부분 알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눈병 치료를 핑계로 해서 한글에 더 방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사실들이 이제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조명하고 그 다음에 한글의 뿌리가 되는 훈민정음 그 자체의 가치를 보존하고 진흥함으로써 지자체 최초로 훈민정음 조례 제정을 통해서 청주시가 훈민정음 발상지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네, 가지만 더 정현숙 의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 이상조 의원님의 그 의미나 가치에 대해서는 저도 100% 정말 동의하고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5조 같은 경우 관련 기관의 협의 관련해서는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 협조 요청을 했는데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강제력이 사실 없어서 협조를 거부했을 경우라던가 좀 소극적으로 대응했을 경우에 어떤 의무나 그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들에 대한 의무나 책임이 명시되지가 않았고 또 예를 들어서 협조를 했다라면 그 협조한 결과에 대한 뭐 후속 조치, 뭐 어떠한 인센티브라던가 어떤 그런 명확한 절차나 규정이 사실 좀 미비한 부분이 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절차의 좀 명확성이라던가 후속 조치에 대한 규정이라던가 좀 이런 임의 규정, 강행 규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기는 한데 가치를 생각하면 분명히 강행 규정으로 가야 되는데 청주시라는 거에 국한되다 보니까 예산이라던가 인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또 있어서 임의 규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이 강행 규정으로 처음에 안을 마련했었는데 해당 부서에서 임의 규정으로 좀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일단 제가 양보를 해서 임의 규정으로 바꿨던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숙 의원님이 질의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가지를 좀 정확히 명확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가지고요. 이 조례의 목적에 보면은 이 조례는 훈민정음 창제의 유서가 있는 초정리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법과 조례는 누가 보든 간에 동일시 해석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봤을 땐 이렇게 보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땐 이렇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해석하기로는 이 조례는 초정리의가 주어로다가 저는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제목과 달리 구조 같은 경우도 예산에 지원이 있어서 훈민정음이 포커싱이 아니라 초정리가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조금 더 이 목적에 대해서 주어 초정의라는 단어와 훈민정음의 창제 유서가 있는 요 단어 자체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대표 발의하신 이상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신승호 의원님 의견에 지금 일부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다시 의원님들과 따로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딱 하나만 좀 우려되는 걸 지금 집행부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법령은 주민의 어쨌든 시혜적인 혜택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법령을 만듭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집행부에서 이 검토 보고를 하시면서 이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됐을 경우에 과연 시행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조례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누가 어떻게 저희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내용을 보면 그냥 조례만 통과되면 그걸로 끝나는 조례, 이런 조례는 안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실제로 이게 조례가 통과돼도 문화예술과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의회에서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이런 조례에서 만약에 실효성을 가지고 법령을 집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제 말이 다 옳은 건 아닐지라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조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왜 나가셨죠? 네. 차영 국장님.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예,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안건 5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4호 청주시 스마트관광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근거를 조례로서 입법하여 청주시 스마트관광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관광진흥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관광 통계를 작성하는 것과 스마트관광진흥을 위한 사업 및 스마트관광진흥을 위한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5호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약금 및 반환 기준에 대한 조항을 정비해서 초정행궁 이용객 부당 경감 및 분쟁을 방지하고 초정행궁 한옥체험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청주사랑 상품권 지급 조항을 신설해서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체류용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옥체험시설 사용 의약금 최소화 및 면책 기준을 구체화하고 운영자 규칙에 의한 시설 사용 취소 시의 반환 기준을 마련하고 한옥체험시설 사용자 청주사랑 상품권 지급 항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6호 청주시 현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약금 및 반환 기준에 대한 조항을 정비해서 현도 오토캠핑장 이용객 부당 경감과 분쟁을 방지하고 캠핑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청주사랑 상품권 지급 조항을 신설해서 지역 내의 소비 진작과 체류용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캠핑장 시설 사용 의약금 최소화와 면책 기준 구체화 및 운영자 규칙에 의한 시설 사용 취소 시 반환 기준을 마련하고 캠핑장 사용자 청주사랑 상품권 지급 항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8호 청주 난궁 유도회관 민관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주 난궁 유도회관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주 유도회관은 상당구 용정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761평방미터이고 주요 시설은 유도경기장 내면, 헬스장, 사무실, 숙소 등입니다. 다음은 난궁유도회관은 청원구 사직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253평방미터이고 주요 시설은 유도경기장 2면, 사무실, 숙소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도 12월까지 3년이고 위탁 방법 및 절차는 공개 모집에 의한 민간위탁입니다. 위탁 내용은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9호 청주 정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주 정구장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당 시설은 흥덕구 송정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7,613평방미터이고 주요 시설은 클레이코트 9면, 사무실, 휴게실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 3년간이고 위탁 방법 및 절차는 공개 모집에 의한 민간 위탁입니다. 위탁 내용은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일봉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투자국장 정일봉입니다. 평소 경제투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투자국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567호 송정근로자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의안은 송정근로자 종합복지관이 2024년 10월 말 준공 예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의거 송정근로자 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에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0일까지 3년간으로 주요 위탁 사무는 근로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근로자의 직업 안정, 고용 촉진 사업 등과 관련한 업무 수행입니다. 그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일봉 경제투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에 대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윤주철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스마트 관광진흥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마트 관광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기술 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정부에서도 스마트 관광 육성을 위해 2020년부터 스마트 관광 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전국 10개 도시를 선정하여 스마트 관광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입법 취지 등을 볼 때 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제처 자치법규 위반 길라자 위에 자치법규 위반 체계를 준수하여야 하는 바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초정행공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약금 부과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나누어 예약을 취소할 경우 구체적인 사용료 반환 기준을 마련하고 5일 이내 환불해 주도록 회계 처리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주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여 도비 매칭 사업 시 사용료의 일부를 청주페이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현도 오토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3항과 동일하게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위약금 부과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청주 사랑 상품권으로 사용료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청주 남궁 유도회관 민간 위탁 동의안은 충청북도 유도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던 청주 유도회관과 남궁 유도회관의 위탁 기간이 올해 말에 만료됨에 따라 관리 운영 주체를 변경하여 민간 위탁을 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청주시 사무위탁관리조례 제4조 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에 충족하고 제5조 위탁 사무 내용에 해당되는 바 사무위탁 민간 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 정구장 민간 위탁 동의안은 청주시 소프트 테니스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던 청주 정구장의 위탁 기간이 올해 말에 만료됨에 따라
관리 운영 주체를 변경하여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입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으며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제4조 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에 충족하고 제5조 위탁 사무 내용이 해당되는 바 사무의 민간 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공공체육시설을 유관체육단체에 위탁하게 됨으로써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송정 근로자 종합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송정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2024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법인 단체 등의 민간 위탁을 하려는 것으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제4조 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에 충족하고 제5조 위탁 사무 내용에 해당되는 바 사무의 민간 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해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정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효수 의원입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스마트관광진흥조례안 관련해서인데요. 1페이지 참고사항에 관계법령을 관광진흥법 제65조라고 명기를 하셨는데 그 다음 몇 페이지일까요? 관련된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페이지에서는 9페이지네요. 관계법령. 여기는 제47조 8을 또 이렇게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걸 수 있겠지만 관계법령은 그 근거를 확인하는 법령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인지는 하고 계셨는지 궁금하네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 가시나요, 과장님? 예, 이해됐습니다. 네, 1페이지의 관광진흥법 제65조는 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에 대해서 명기를 한 거고 지금 우리 스마트관광진흥조례안은 47조 8의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참고사항에 이렇게 하는 거는 단순한 실수 있겠지만 좀 더 꼼꼼히 좀 챙겨서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저희 스마트 관광진흥조례안은 그 모법인 관광진흥법 제47조 8항 스마트 관광 산업의 육성에 관해서 그 기본법에 근거해서 만든 법이고요. 그렇죠. 예. 근데 1페이지에 1번 제안 이유, 2번 주요 내용, 3번 참고 사항에 가 관계 법령에서는 관광진흥법 제67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9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맞지가 않아서 이러한 단순한 것도 좀 꼼꼼히 챙기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과장님 말씀대로 제40조 8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지 3쪽에 보면 제2조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조의 2호와 3호가 스마트 관광 사업이란 해서 정의를 또 내리셨고 2호에 3호에도 스마트 관광 사업이란 산업이란 이렇게 해서 각각 내렸는데 차이가 어떠한 건지 명확히 이렇게 굳이 나눌 필요가 있는 건가요? 예,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저도 이 본조례를 보면서 그 2조의 2항하고 3항하고 그 사업과 산업의 차이를 저도 검토하면서 고민을 했는데요. 네, 스마트 관광 사업은 그 포괄적인 그 스마트 기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사업 전체를 말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 관광 산업이라고 하면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제적,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러면 이 지금 참고로 하신 지금
청주시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거에 있어서 좀 참고로 했던 다른 지역 여수였나요? 여수의 사례를 보거나 다른 뭐 부산이라던가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 굳이 이렇게 관광 사업, 관광 산업 굳이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한 데가 별반 없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가? 이렇게 굳이 나누어서 명기를 굳이 꼭 하는 이유가? 네,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저도 다른 지자체 조례를 다 봤는데요. 저희 조례만 이렇게 사업이랑 산업이랑 분리를 해놨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그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업과 산업을 분류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너무 많이 표기를 해서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른 거지? 라고 오히려 더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드는데 특히 3호 같은 경우 2조의 3호 같은 경우 스마트 관광 산업이란 스마트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 콘텐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스마트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앞뒤가 전도됐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관광객이 스마트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구라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이 문구 자체가.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는 관광객에게 정보통신기술 ICT를 접목해서 맞춤형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결과로서 스마트 관광이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문맥이 좀 다듬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스마트 관광 진흥 조례안은요. 기본적으로 그 스마트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그 목적을 두고 만든 거기 때문에 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스마트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가 조금 문구가 안 맞지 않냐 이런 네.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산광역시 스마트 관광 진흥 조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마트 관광 산업이란 관광의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 콘텐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어때요? 좀 매끄럽지 않나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거든요. 좀 고민을 좀 3호 같은 경우 좀 해야 될 것 같다. 2호, 3호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7조 같은 경우 추진 사업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과 산업과 뭐 많이 다르시고 뭐 스마트 플랫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추진 사업에서는 스마트 관광을 위한 스마트 플랫폼 환경을 활성화한다라는 어떤 그런 지원이나 홍보 관련한 건 또 없어요. 어떠한 그 도구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목적에서는. 근데 그 도구가 정작 플랫폼인 거잖아요. 의사소통을 하거나 현지 정보를 얻는 어떤 기반에 이용한 건데 그런 플랫폼 환경 활성화에 관한 그런 내용은 또 여기 추진 사업에는 없네.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부산 영도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또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짚어줘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1호에 7조 1호에 보면 시의 특성, 지역 환경 문화라고 국한했는데 지역 환경 문화만 특정 짓는 게 아니라 그 외의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범위를 확대해서 포괄하는 내용이 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8조 같은 경우는 8조 1항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스마트 관광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대행에게 할 수 있다. 또는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이거 이해 가세요? 좀 다듬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한 문장에 중복되는 단어가 3번이 나오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이렇게 매끄럽게 가도 좋을 것 같고 그건 이미 6조에서 위에 보시면 6조 2항에 5페이지네요.
공공기관, 연구소, 법인, 단체, 민간 기업, 개인 등에게 위탁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매끄럽게 또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추진 사업 부분에 대한 시 특성 지역 환경 문화 요 부분은 기본적으로 관광이라고 하면 저희 지역이나 환경 문화를 이용한 관광이 주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담은 부분이고요. 아까 그 활성화 부분에 우리 홍보에 대한 내용이 스마트 개발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5조에 보면 스마트 진흥 계획 수립 시행에 8항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무의 위탁에 그 2조례에 따른 스마트 관광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 이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7조에 그 제가 말씀드린 거 스마트 플랫폼 환경 활성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에 국한돼서 이해를 하셨나 봅니다. 플랫폼 환경을 활성화하는 것들도 언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플랫폼은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요. 예. 구축된 거에 대해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거 아닌가요? 진흥하고 활성화하려고 하는 조례잖아요. 이 조례에는 플랫폼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이제 플랫폼은 이미 구축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그거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담는 부분이기 때문에 플랫폼에 대한 활성화는 필요 없고 이미 구축됐으니까 홍보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대로 그냥 스탑하고 그것만 써먹으면 될까요?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송정 근로자 종합복지관 이게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운영 시간. 네. 기업지원과장 전지현입니다. 저희가 지금 복대동의 근로자 복지관을 운영 중인 민간 위탁에서 운영 중인데요. 네. 평일 월요일서 금요일까지는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토요일은 12시까지 밤 12시 말씀하시죠? 아니요, 낮 1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낮 12시까지요? 네, 토요일은. 평일은요? 평일은 10시까지. 밤 10시까지? 네네네. 그래서 거기 주변에 있는 근로자분이나 아니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이게 최근에 그 언론에 많이 나온 건인데요. 서울에서 강북 노동자 복지관이 그 노총 그 노동자 단체가 위탁을 받았는데 수탁을 받았는데 사실상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거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사무실로 거의 사용을 해가지고 퇴거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기업지원과장 전주현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네네. 그 여러 언론에 이제 회자가 됐는데요. 저도 뭐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근로자 단체에서 수탁해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뭐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일부 보면은 이게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나 문화 여가 프로그램 제공 이런 원래 당초의 목적을 벗어나서 그런 거는 거의 하질 않고 그냥 노총 사무실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발이 돼서 강제 퇴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기업지원과장 전지현입니다. 저희가 송정 근로자 복지관을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프로그램실이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실에 월 10개 이상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운영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복대 근로자 복지관이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 수익금도 많이 운영이 돼서 많이 저희가 수익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 사례를 삼아서 이 송정 근로자 복지관은 노동 공간도 제공하고 상담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한 75% 되고 사업비가 한 25%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적은 금액으로 건물 관리 잘 하면서 프로그램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현 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스마트 관광진흥조례가 이번에 제정되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가지고 질의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오늘 또 우연치 않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정현숙 의원님이 또 조례에 대해서 강제성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 조례들은 어쩔 수가 없으나 제정되는 조례에 있어서는 강제성이 필요하다라는 단어보다도 시장의 책무에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게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단어를 되게 습관적으로 조례에 많이 써요. 그 노력이라는 단어가 되게 모호하기 때문에 그 뒤에 보시면 여수시 조례를 또 참고사항으로 보여주셨는데 거기에는 운영을 시행한다라고 깔끔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은 요거를 운영해야 한다라든가. 그리고 지금 사실 마음 같아서는 7조의 추진 사업에서 추진할 수 있다. 요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마음 같아서는 추진해야 한다라고 하고 싶지만 그래 버리면 너무 이제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3조에서 시장 책무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차후에 다른 과에서도 조례가 이제 발의된다면 노력하여야 된다라는 모호한 단어보다는 시행해야 한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예,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신승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3조 시장의 책무에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조금 강제 규정. 강제라기보다는요, 노력이라는 단어가 절대적인 게 아니고 기준점이 어디까지가 노력인지 혹시 답변 지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 못할 건데 그게 아니고요, 그 단어를 빼자라는 취지입니다. 노력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한정된 재원에서 시장이 할 수 있는 최대한. 그러니까 그게 지금 모호한 단어잖아요. 노력 아닌가요? 과장님 생각은 좀 다르신가 보네. 근데 보통 조례 같은 경우는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 규정을 담는 게 좀 포괄적인 규정을 그죠? 담아가는 이거는 게 어떤 시각이냐면요,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와 시민이 바라보는 조례의 시각과 의원이 바라보는 시각의 조례는 다른데요. 방금 같이 답변하시는 거는 집행부에서 해석하기 편리한 대로 노력이라는 모호한 단어를 쓰면은 해석하시 편리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모호한 단어는 조례에는 명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노력이라는 단어를 수치상으로다가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여쭤봤던 거고요. 지금 최근에 이게 약간 조례도 유행이 있나 봐요. 문구라든가 단어, 용어에서 지금 요즘에 생기는 추세의 조례는 노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다른 지자체 지금 뒤에 참고해 주신 여수시 관광진흥조례에도 보면요, 시행해야 한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노력이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이 스마트 진흥조례안은요, 이 스마트 관광진흥조례안이 근거 조항을 만들게 된 계기가 저희가 한국관광공사하고 공모 사업에 이게 선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제가 이 산업이 뜻이 아니고요. 꼭 반드시 시장에 해야 되는 책무를 넣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의 기초에서는 10개 지자체가 지금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220여 개 되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스마트 관광 조례라는 선진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이거를 강제 규정을 넣는다면 시의 부담이 너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지금 제가 질의한 거에 답변이 맞지는 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논쟁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의원님들과 따로 의견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신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유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우긴 의원입니다. 청주 정구장 미탁 민간위탁 동해안하고 난공 청주 난공 유도관 미탁 민간위탁 동해안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이 체육 시설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유도협회에서 이걸 지금 충청북도 유도는 유도협회에서 하고 정구장은 관련된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지금까지는? 예, 지금 저 유도회관은 청주시 유도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정구장은 정구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년에도 이 한 번 하면 몇 년이에요, 이게? 3년입니다. 다 둘 다 똑같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연장해서 할 거죠, 이거는? 아닙니다. 지금 이제 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이제 수탁자 이제 모집 공고를 거칠 겁니다. 거의 뭐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분들. 예, 그렇습니다. 예. 전문성이 또 있고 그러니까. 예, 저는 뭐 지금 위탁금 세부 산출 내역에 이렇게 보니까 좀 뭐 정구장 예추 작업은 뭐 한 60만 원 정도 들어가고 한 번 하는데 유도위관 정비 사업은 뭐 한 350만 원 정도. 내년도 예산을 심을 때 세부 내역에서 좀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는 그런 걸 좀 부탁드리려고 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교통유발 분담금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정구장은 430만 원, 진짜 청주회관은 110만 원, 난공회관은 30만 원, 뭐 이런 게 교통유발 분담금이라면 뭐를 뜻하는 거예요? 뭐 교통비를 뭐 행사장 나갈 때 뭐 교통 저기를 하는 건가? 일단은 시설물을 건축을 하게 되면요, 그 건물 연면적에 따라 가지고 일괄적으로다가 계산하는 기준 방식에 의해서 그냥 부과되는 겁니다. 우리 뭐 예를 들면 자동차세 이렇게 나오듯이. 이게 교통비가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시설에 따라 이제 이용객들이 이제 면적에 많고 하다 따라서? 보니까 예. 그 예초라든가 이런 거는 좀 그것도 면적도 틀리겠지만은 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350만이 나오는지 제곱미터당 하는 건지 면적당 하는 건지 이건 좀 내년도 예산 올릴 때에는 그 좀 세부적으로 좀 통일성 있게, 또 어떤 데는 인력 제초가 3제곱미터당 350원인데 어떤 데는 550원에 올라오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해보면 그런 거는 좀 이게 똑같은 저기 동해안 올라오고 또 세부 산출 내역에서 그런 걸 좀 통일되게끔 좀 해달라는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산출 기초를 갖다가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완복 오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복 의원입니다. 저는 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오늘 처음 이렇게 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지금 현재 그 초정행궁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그 현도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사실 그 지금 집행부에서 이걸 발의를 해가지고 지금 올랐는데 이거 차영호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당초 그 예상보다 이용객 수가 좀 적어가지고 그 사용료 인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 개정 조례안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이게 국민권익위원회 그 제도 개선 권고사항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근거에서 지금 개정을 하는 겁니다. 권익위의 그 권고 사항입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당초 우리가 그 예상했던 그 상황보다 지금 뭐 이용객 수가 그렇게 뭐 이렇게 원만하게 그 참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제가 그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그 초정 쪽에 뭐 행궁을 비롯해서 거기에 지금 우리 그 재원이 상당히 많이 그 투입이 됐고 지금 계속적으로 투입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참 사업 추진 시부터 참 지역 실정과 그 뭐 목적 뭐 모든 경제적인 그런 문제까지도 감안해 가지고 사실 이 모든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된다. 지금 어쨌든 추진이 돼가지고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뭐 준공도 되고 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당초 목적에서 한참 미비한 그런 단계로 다 갈 것 같으면은 사실 그 거기에는 이제 홍보도 필요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은 사실 시민들이 실망을 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참 그 우리 그 시에서도 좀 각별히 신경을 좀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이유균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사안인데 지금 이제 유도 충북 유도회에서 여기 그 청주 그 유도회관과 이쪽에 뭐죠? 이쪽에 남궁 유도회관 이게 그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위탁 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하나여 1회에 하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사실 여기 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가 많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예. 그 전문적인 그 유도회관이나 정구장 같은 경우는 그 관련 단체 아니면 거의 없죠. 예, 없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여기에 그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제 나름대로 편법이 여기에 이제 또 가미가 될 거예요. 뭐 충청북도 유도회 아니면은 청주시 유도회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참 제가 볼 때는 뭐 그 전문적인 그런 단체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 게 맞아요. 맞지만은 그래도 이 운영 조례하고 좀 이런 문제를 좀 이 문제도 치밀하게 좀 봐가지고 뭐 개정을 하던 뭐 무슨 대책을 세워가지고 저기를 해야지 같은 단체인데 이제 지자체가 틀리니까 그렇게 뭐 충청북도 또 청주시 이런 그런 적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치밀하게 좀 봐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이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초정행궁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이렇게 보시면은 미천부 사이에 보면은 주중에 사용률이 35% 정도밖에 좀 안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주중에 가동률이. 그 만약에 상품권을 지급을 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가동률이 어느 정도나 상승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이 초정행공 그 페이백 서비스는 주말에는 거의 가동률이 7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기 그 오통 캠핑장도 마찬가지지만 60% 이상 주말에는 거의 뭐 다 차는 상황인데 근데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주중에는 조금
그 가동률이 떨어지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도에서 체류형 관광 활성화 일환으로 이제 주 중에는 페이백 서비스로 50%를 청주페이로 환급해주는 이런 조항인데요. 만약에 이거를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동률은 50%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가동률을 좀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 뭐 또 어떤 행궁 내에서 다양한 뭐 다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는 더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행궁 내에서 예. 그래서 초정 행궁은 뭐 시장님 이야기는 저희 국장님 뭐 관광과 직원들이 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주변 환경이 좀 너무 열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변 환경이 좀 먹거리가 조금 왔다 가는 체험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아침 조식을 했으면 좋겠다. 주변 맛집이 없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포커스 문제점입니다. 이게 저희 지금 여기 그 시설 안에 지금 사용료에 대해서 지금 아침 조식은 전혀 지금 하고 있지 않고 있나요? 그러면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행궁 내에서 아침 조식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보조 사업자가 이제 수지가 많지 않은 걸로 인해서 사업비가 깎이니까 좀 어렵다고 해서 올해는 조식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에는 꽉 찬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초정 행궁을 활성화시키려면 주변 환경이 우선 기반 시설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너무 장기적인 과제인 것 같고요. 초정 행궁의 조식만이라도 해결하면 그래도 많은 호응을 얻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주말에는 방이 없습니다. 주중이 문제라서 이게 이제 저희가 활성화 차원에서 페이백 서비스를 도 차원에서 시도가 지금 시행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페이백 서비스가 된다면 그래도 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조식까지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뭐 과장님께서 뭐 걱정하시는 부분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하셨지만은 초정 행궁 자체가 좀 활성화가 사실상 좀 떨어지는 건 지금 기정사실이고 앞으로도 이용을 더 좀 초정 행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지금 걱정하셨던 제가 얘기했던 부분 조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저 회의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는데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정현숙 의원님께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법령은 좀 간결한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 2조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2조 2호에 스마트 관광 사업의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럼 3호는 스마트 관광 산업인데 이거 요약하면 스마트 관광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산업이잖아요. 이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조 2호 스마트 관광 사업으로 스마트 관광 산업 일환 해놓고 이제 스마트 관광 사업을 위해 관광 콘텐츠 인프라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 보고한 바 같이 몇몇 자구 조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정의를 뜻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혹시? 자구 수정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관광과장 김명양입니다. 제2조의 정의를 뜻으로 바꾸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할 때 법제처 용어 정리에 따라서 정의 2조 정의에 그거네요. 2조 정의 용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는 게 용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좀 자꾸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자구를 좀 소정하려고 그래요. 법제처 권고사항으로. 동의하시는 걸로 그냥 이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위탁 되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해가지고 뉴스에 나는 경우도 이상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있고요. 우리 시도 정말 의혹을 가지고 위탁을 받아갔다가 위탁을 후회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그 정구장만 해도 지금 관리가 굉장히 좀 부실합니다. 겉에서 보기에. 이런 부분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결국은 시설 개선이 우리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그 기존에 위탁된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신규 위탁은 좀 신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한번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고려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아까 그 개별 조례를 운영 개별 조례를 바꾸시든 개정하시든가 아니면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공개 모집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실은 어떤 게 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판단해 주셔서 현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해 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된 내용을 전임 신성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신승호 위원입니다. 정해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 일정 제1항 청주시 훈민정음 가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사 일정 제2항 청주시 스마트 관광 진흥 조례안은 안 제2조 제목 외 부분의 정의를 뜻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제3호 중 스마트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를 스마트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로 한다. 안 제3조에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재원을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4조의 제목 적용 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한다. 안 제7조 제1호 중 지역 환경 문화를 지역 환경 문화 등으로 하고 안 제8조 제1항 중 또는 개인을 가운데점 개인 등으로 하며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5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훈민정음 가치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스마트 관광 진흥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조정행공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현도 오토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 남궁 유도에 관 민간 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 정구장 민간 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송정 근로자 종합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의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위원회에서는 감사 기간을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하며 감사 목록은 본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해 담당 업무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된 것으로 경제투자국 114건, 문화체육관광국 125건,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24건, 상당, 서원, 흥덕, 청원구청 각 42건,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30건으로 총 461건입니다. 감사 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자료 목록 등은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배부해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문화위원회를 선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